오늘 시장은 얼핏 봐선 모릅니다. 좀 뜯어봐야 되죠. 안에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다르니까요.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 아침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시장이. 오늘 로봇주들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는 레인보우가 급등을 이끌었다라면 오늘은 SBB테크와 뉴로메카가 급등을 이끌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도 반등 나오고요. SPG도 오랜만에 좀 반등 나오는 모습, RS 오토메이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주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었던 반도체 쪽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버틴다 하는 것들이 뭐 프로텍 뭐 이런 것들이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섹터주들이 워낙 뜨다 보니까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비코전자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과 관련해서 HBM이나 랜드 쪽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금 2차 전지 장비 위주로 강세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비 쪽 괜찮다 말씀드렸죠. 오늘 PNT, 하나기술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DX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지난주 비만 섹터주들 좀 약했었는데요. 의료기기 쪽들 쪽에서 오늘 살짝 루닛이 좀 눈에 띄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보시면 이제 메타랑 MR 관련해서 협업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LG전자 강하게 올라오고요. 선익시스템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조선하고 정유, 화학, 건설 뭐 요런 쪽들, 기계 뭐 요런 쪽들 위주로 해서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철강도 좀 좋은 흐름이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과됐던 기계 섹터주들과 기계가 아니죠. 경기 민감 섹터주들, 조선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쪽들 경기 민감주 섹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좀 살짝 약한 모습입니다. 뭐 중국에서 나온 뭐 지표들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중국 관련 섹터라고 다 안 좋은 것도 또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 클리오라든지 뭐 롯데쇼핑 이런 쪽들은 또 반등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빠지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건 올라오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키 맞추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눈 크게 뜨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로봇 인공지능의 강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시간에 로봇 인공지능 AI는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굳이 좀 나눠서 보자면 오늘 로봇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금을 좀 쓸어 모으고 있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오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로봇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뚜렷하게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것 같거든요. 로봇 오르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뉴스는 없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휴머로이드 로봇이죠. 휴먼형 그런 쪽들을 이제 계속 이제 생산 라인에 좀 투입하겠다. 뭐 이런 비전을 좀 발표했고, 그다음에 일단 좀 로봇이 뭐 이제 공장 자동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좀 자동화 쪽을 더 신속하게 좀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다가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주들 그동안 좀 오래 쉬었던 만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달려주고 나머지 후발주들이 지금 쫓아가는 양상인 거죠. 뭐 지금 SBB도 그동안 정말 거의 안 오르고 횡보 분위기다가 오늘 크게 올라주고 있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지금 로보스타 로보티즈 따라가고 RS 오토메이션 따라가고 SPG까지도, 그 무거운 SPG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는 뭐 자동화 설비 이런 쪽들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로봇 산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비용을 좀 줄이는 과정과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이렇게는 다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율차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반으로 한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산업의 고도화는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섹터주들이 뭐 다른 섹터주들 대비해서 좀 많이 쉬었다라는 점,
그 부분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더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특히 뭐 지금 보시면 플리토 같은 경우도 뭐 못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인공지능 쪽, AI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쪽들, 뭐 어차피 로봇이 가려면 로봇도 프로그래밍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솔루션이 계속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이렇게는 계속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시장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덜 오른 종목들 일부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랑 또 인공지능도 좀 덜 오른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1박 2일짜리 짧은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홀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로봇 같은 경우는 예전에 1, 2, 3월달 대장이었다가 오랫동안 쉬었고요. 다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짧은 테마성 흐름은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성 흐름은 아니지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뭐 물론 눌림목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산업의 방향성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산업의 방향성을 좀 보면서 이쪽은 계속 좀 등기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물론 큰 흐름을 보면서 중소 흐름, 작은 흐름들 잔파도는 타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쪽은 계속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부 조정 양상을 나타냅니다. 또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에 따른 여파가 약간은 좀 반영되고 있는 반도체고요. 2차전지 내에서는 장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쪽으로 2차전지 몇몇은 양호하게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날 뭐 하나마이크론 상한가까지 가면서 강세 보여줬고요. 오늘도 하나마이크론은 강세입니다. 강세인 종목은 계속 강세입니다. 특히 뭐 DDR5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비쿠전자랑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쪽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프로텍 이런 것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동안 시장이 움직였다라면 이제 또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흐름이 조금 넘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로봇 쪽으로 또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또 관심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 쪽에서 특히 좀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는 계속 지난주부터도 계속 장비 쪽들과 중소형 쪽들의 흐름이 괜찮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장비 쪽들의 흐름이 좋죠. 이쪽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동화, 무인화 이런 쪽이랑도 또 관련이 높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그런 쪽들이 강합니다. 포스코 DX라든지 그다음에 뭐 PNT, 하나기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 쪽에 속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자동화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세 흐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조금 많이 빠졌던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것들 좀 묵직한 것들, 그러니까 양극재, 에코프로에 눌려서 못 갔던 것들 쪽에서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는 모습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도 오래 쉬고 못 간 쪽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단에서 최근에 반등보다 조금 쉬었던 음극재 쪽들, 뭐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 이런 쪽들의 반등도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대형주들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수급이 다른 쪽으로 많이 퍼져서 그렇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중소형단의 소부장들, 뭐 이런 쪽들은 기술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시장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르면 경계감이 좀 있고 반대로 좀 많이 빠지면 다시 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뭐랄까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다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주도 섹터들 중에서 하나만 콕 찍어서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를 기다려서 매매하는 전략을 계속 쓰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도 그동안 못 간 종목들의 순환매,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동안 못 가던 삼성형 쪽의 순환매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려면 어렵고 선택과 집중, 이제 종목을 콕 집어놓고서 이것을 잘 좀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런 팁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좀 눈에 띕니다.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도 많아 보이는데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중장비 쪽 이쪽으로의 강세 흐름, 경기 민감주의 반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약간 둔화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고용이 둔화된 게 아니라
구인하는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9월달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으로 최근에 계속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조금 안도하는 것 같고, 또 특히 중국의 벽개원 문제가 지금 살짝 완화되고 있죠. 뭐 채권단들의 이제 만기 연장이 26년까지 일정 부분 좀 됐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도 한 40일 연장되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 중국의 이 벽개원 문제가 약간 공포를 조성했던 부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최근에 뭐 중국도 경기 부양, 뭐 증시 부양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홍콩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부양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아시아권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대주들을 조금 반등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제 배터리 같은 거 수출 받을 때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다 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의 수주 발주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도 다시 또 조선주한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을 좀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살아나면서 화학주들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정유주도 최근에 정제마진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건설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뭐 빈살만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이제 SOC 산업 내년에 예산 증가되는 부분들도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또 건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에서도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뭐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강하게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이다, 계속 수주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 내주다 보니까 쉬었던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효성중공업 뭐 이런 부분들, 대룡전기 이런 부분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SO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폭과대라는 측면,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이 또 작용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방향성은 없는데 일단은 뭐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더 최악의 뉴스는 안 나올 것 같다 보니 시장이 좀 더 싼 거를 찾고 많이 올라간 거 팔고, 이런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계산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일부 중국 관련주 조정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또 빠지면 또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으로 또 시장 보시면서 섹터 한 5-6개 섹터가 지금 계속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낙폭과대주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종목 연구 좀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